요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 카리스마의 실종입니다. 묵직하게 분위기를 압도하는 인물들, 예전엔 분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죠. 공적인 인물들은 점점 더 친숙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거리감이 줄어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존경보다는 논란을 부릅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통쾌한 느낌이 드니까 좋아하는 거지,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존경심이 들어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트럼프는 시작일 뿐입니다. 카리스마의 쇠퇴는 전 세계 정치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스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뉴스는 이제 하나의 코미디 방송처럼 소비됩니다. 한때 정치와 카리스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카이사르, 나폴레옹 같은 인물을 떠올려보세요. 여기에는 카리스마에 바탕한 존경심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정치인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요즘 인물이 없다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인물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정말 일반인들과는 달라 보이는 특출난 면, 멋진 면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누굴 지지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정치인들은 왜 카리스마가 없어진 걸까요? 이건 단순히 그들의 인품이나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졌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정보 환경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통제가 없습니다. 품위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퍼뜨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전에 TV나 신문은 품위를 따졌습니다. 이거 방송해도 이미지에 괜찮을까? 한 번 더 걸러보고 아예 다루지 않는 것도 많았죠. 하지만 인터넷은 그런 필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관점대로 정보를 뿌립니다. 그 양도, 속도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SNS가 이걸 한층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리포스트, 좋아요, 댓글을 통해 사람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스스로 유통시키죠. 그 결과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사적인 면모가 거의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몇 군데만 잘 통제하면 이미지 관리가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적나라한 사진과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공인의 진짜 모습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보게 됐습니다.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지만 뒤에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카리스마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미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카리스마? 그거 다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야? 좀만 들춰보면 결국 다 거기서 거기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멋짐, 위엄, 품위,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의심으로, 존경은 조롱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카리스마의 쇠퇴는 사실 100년 전 철학자가 이미 예언했던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 발터 베냐민인데요. 그는 사진과 영상 기술이 막 퍼지던 20세기 초 한 가지 개념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란 뭘까요? 우리도 가끔 말하잖아요. 와, 저 사람 뭔가 아우라가 있다. 베냐민은 아우라의 특징이 딱 그때, 딱 거기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대상에게 생겨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대량 생산된 티셔츠에는 아우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수도 없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티셔츠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친필 사인을 받는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티셔츠는 단 하나의 장소, 하나의 순간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 아우라가 생깁니다. 아우라가 생긴 대상의 특징은 마냥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딘가 먼,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예술작품이나 종교적 상징, 인간의 고유한 얼굴 같은 것에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요. 그는 특히 기술이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 세상을 뒤흔든 수많은 기술이 출현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사진과 영상이죠. 이 기술들은 인간이 대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진과 영상의 특징은 원본을 똑같이 수만 장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원본이란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대상이었습니다. 모나리자 원작처럼요.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요. 그런데 사진은 어떨까요? 똑같은 사진을 수백만 장 뿌릴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별 의미가 없고 어디서 보든 어떤 버전이든 다 동일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보는 탑건이나 미국에서 보는 탑건이나 정확히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대화가 나와요.
베냐민은 이런 복제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아우라가 없는 대상을 경험하는 데에 익숙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예전엔 자고로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존중 어린 태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솔직히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다 일종의 작품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지지는 않잖아요. 베냐민은 우리가 그런 경건한 자세, 대상을 마냥 존중하는 자세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냐민은 이런 감각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도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엔 정치인이 위험 넘치는 숭배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아우라의 껍질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기술은 우리의 경험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천천히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사람과 앱으로 장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차이가 쌓여가면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 구조 자체가 뒤집히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카리스마의 쇠퇴 역시 그런 누적된 기술 변화의 결과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과 영상이 원본의 특별함을 무너뜨렸다면 인터넷과 SNS는 통제 가능한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무작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기술 환경에서는 일부 이미지를 선별해서 내보냄으로써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접했고, 그래서 이제는 혹여나 어떤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접한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의심부터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 과연 진짜일까? 정보의 댐이 무너지며 정보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 흐름은 기존의 권위가 쌓아올린 품위와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파괴했습니다. 이런 전복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의심, 음모, 조롱, 희화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다들 가볍지? 진중함과 품위는 다 어디 갔을까? 왜 이렇게 조롱이 넘쳐날까? 이런 우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품위 있는 리더십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분열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타고 퍼지는 가짜뉴스와 편향된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정보에 갇혀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하며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열은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품위를 잃었지만 의심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의심은 종종 요상한 정치적 믿음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저항의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는 혼란을 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질서한 정보 덕분에 더 다양한 방향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정보는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형 언론사들이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정보와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기득권에 의해 통제됐던 전통적인 정보에도 위험성은 들어있었습니다. 그 통제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성도 있었죠. 지금 시대에는 각자가 자신의 알고리즘에 갇혀 편향된 정보만 접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여과 없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더욱 일부 정치인이나 사상에 대한 맹신에 빠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는 혁신의 씨앗이 동시에 들어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 조작된 이미지로 수십 년간 존경받으며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졌으니까요. 진실된 사람도 모함을 받는 시대이지만 거짓된 사람의 본 모습이 탄로나기도 쉬워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적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갈지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을 거고요.